시장에서 단호박이나 호박 사오시면 조리할 때 가장 먼저 버리는 게 가운데 있는 씨죠? 그저 음식물 쓰레기인 줄로만 알고 계셨을 텐데 사실 호박씨는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많은 불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 재료 이상을 넘어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강력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에서는 씨앗들이 집과 개인 생활에 어떻게 돈과 건강을 가져다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간 속에다 이 작은 변화들을 실천으로 옮겨보시고 그 실천들이 어떤 행운의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해보세요. 영상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 큰 힘과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가 쑥쑥 커지는 만큼 청취자분들의 가정에 장대비처럼 돈과 재물복이 넘쳐 흐르길 바랍니다. 오늘 활용할 첫 번째 씨앗인 호박씨를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천으로 된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이 주머니는 면이나 린넨 등 자연 소재로 된 것이 좋은데 통풍이 잘 될 뿐더러 좋은 기가 흐르는 데 있어 효과가 아주 좋답니다. 시장에 가면 소액으로 다양한 색깔의 주머니를 구입할 수 있는데 새로 구매하실 분들은 기왕이면 금색, 보라색, 녹색 중에 선택해주세요. 이런 색깔들이 복을 불러오는데 더 효과적이랍니다. 이 주머니에 호박씨를 채울 건데요. 욕심껏 꽉꽉 채우지 마시고 낭낙하게 여유를 남겨두고 채워주세요. 그리고 주머니 앞면에 지워지지 않는 매직이나 유성펜으로 원하는 글자를 적어주세요. 예를 들자면 대박, 돈벼락, 승진 등 생각하면 기분 좋은 단어들을 적어주세요. 이제 이렇게 준비한 주머니를 재물이 생기는 장소에 걸어두시면 됩니다. 주로 재물 구역은 현관문에서 바라본 가장 먼 대각선 구석인데 구조마다 다르지만 주로 거실에 해당합니다. 여기다가 배치하거나 현관 입구에 걸어두세요. 이렇게 하면 집 안으로 들어오는 재물운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고 돈과 풍요로움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청취자분들의 소원과 희망을 담고 있는 강한 의미의 도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병아리 콩이라고도 하고 렌틸 콩이라고도 하는 콩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콩을 담을 투명한 밀폐 용기를 준비하고 콩을 담을 때 역시 가득이 아니라 4분의 3 정도만 채워주세요. 그릇 안에 기의 흐름을 위해 공간을 조금 비워두는 것이며 풍요로움에 대한 여유와 수용성을 나타냅니다. 콩은 반드시 건조된 상태로 보관하고 습기와 열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데 냉장고 문은 자주 열고 닫아서 온도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비교적 안정적인 중앙 선반에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 특히나 냉장고는 습기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주 열어보고 습기가 생기지 않게 주의를 해야 합니다. 상태가 안 좋으면 새로운 콩으로 바꿔주더라도 신선함을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채나 과일처럼 고유의 냄새나 향을 가지고 있다거나 수분이 많은 음식과는 분리시켜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가까이 두면 콩이 냄새나 습기를 흡수할 수 있어서 이런 상황을 방지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잘 체크하고 관리해 주신다면 청취자분들의 집에 끝없는 돈과 재물운의 안정성을 끌어다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병아리 콩은 건강과 장수를 상징하고 있어 냉장고에 보관하면 냉장고 속 음식의 금전운뿐만 아니라 건강까지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배치해 두셔도 재물과 건강함을 채울 수 있지만 몇 가지 씨앗을 더 배치하여 재물운이 막 쏟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배치한 씨앗들은 잘 관리하는 방법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핵심 내용도 준비했으니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주방의 파종용 밀씨와 쌀을 이용해 재물과 건강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성장과 번영의 의미를 두고 있는 이 씨앗을 주방에 올바르게 잘 보관하면 그 효과를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투명한 유리 용기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유리 용기에 밀씨와 쌀을 차례차례 번갈아 가면서 담습니다. 소원을 적은 쪽지를 준비해서 함께 넣어주면 더 좋아요. 쌀과 밀씨를 넣을 때마다 쪽지를 중앙에 넣고 덮으세요. 이렇게 다 채우셨다면 이 용기를 물이 있는 싱크대와 불이 있는 가스레인지 사이에 놓으면 됩니다. 밀씨와 쌀을 불과 물 사이에 두는 이유는 서로 상반된 두 가지가 싸우지 말고 조화롭게 잘 지내라는 의미의 중재자 역할도 하고 물과 불의 에너지 교환을 재촉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정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주방에 재물복이 쏟아지게 하여 재물의 번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용기 주변에 물이나 음식물이 묻지 않게 조심하고 음식을 만들다가 튀거나 묻으면 바로 닦아서
관리에 신경 써 보관하면 재물운이 여러분들께 쏟아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도 드셨을 텐데 바로 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팥을 작은 그릇에 담아 밥 먹는 식탁에 배치하여 재물운을 빠르게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팥을 담는 용기 역시 자연 소재인 목재나 도자기 그릇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재료에서 나오는 기운은 재물운을 더욱 재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금속으로 된 그릇도 사용할 수 있는데 금속의 종류에 따라 기운이 달라질 수 있어서 금이나 은 또는 구리로 된 재질의 그릇을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팥도 그릇에 가득 담지 마시고 3분의 2 정도만 담는 것이 딱 좋으며 너무 많이 채우면 넘침으로 인한 불안정함을 또 너무 적으면 재물의 부족함을 의미할 수 있어 적정한 균형을 맞춰 담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팥을 담은 그릇은 뚜껑을 덮지 않고 그냥 두는 게 좋은데 이렇게 하면 집안으로 기운을 널리 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기운이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뚜껑 없이 보관하는 게 좋고 집의 기운을 유지하고 싶다면 뚜껑을 닫아두시면 됩니다. 식탁 위에 팥을 놓는 방향이 중요한데 동쪽 방향은 새로운 성장을, 남동쪽 방향은 재물운과 풍요를 상징하여 이 방향에 그릇을 두면 그 에너지의 기운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체해 주시고 깨끗한 그릇에 마음을 담아 새 팥을 담아줍니다. 이때 팥 속에 동전을 함께 넣으면 그 효과는 배가 됩니다. 이런 씨앗들을 활용할 때 아셔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배치하라고 했더니 방치를 하셨더라고요. 방치와 배치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절대로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설명한 4가지 씨앗 모두 해당되는 지침인데 씨앗은 무조건 건강하고 신선한 씨앗들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씨앗들에 좋은 기가 많이 들어있고 결국 이 씨앗의 기운이 여러분에게 큰 재물과 좋은 행운을 가져다 줄 겁니다. 이렇게 선별해서 고른 씨앗은 깨끗한 물에 정화의 과정을 거쳐주세요. 햇볕이나 달빛에 두어 자연의 기가 충분히 스며들도록 합니다. 또 습기 없이 건조된 상태로 보관되어야 해요. 습기는 부패가 되거나 곰팡이가 생기게 할 수 있어서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시원한 곳이나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열어보면서 썩거나 상태가 안 좋은 씨앗은 버리고 새로운 씨앗으로 긍정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2번에서 3번 정도 바꿔주는데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때 새롭게 교체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씨앗이 눈에 보일 때마다 소원을 입으로 말씀해 보세요. 머릿속에서 생각만 하는 것과 입 밖으로 말하는 것의 결과 차이는 엄청나죠. 또는 메모를 하거나 바라는 소원을 댓글창에 적어보세요. 입으로 말씀도 해보시고 눈으로 소원하는 글을 직접 보는 것은 빠르게 큰 재물과 성공을 눈앞에 보여줄 거예요. 이런 방법들은 너무 쉽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단순히 식품을 배치하는 의미에 그치지 마시고 작은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인생과 가정에 행운이 넘치게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반복한다면 마음속으로 바라는 소원들이 꼭 이루어져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